리얼티 인컴과 TLT, 금리가 하락할 땐 어떻게 될까? 그리고 왜 투자해야 하고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연히 TLT 인컴의 떡락 소식을 접했는데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년 내내 회복은 못하고 하락만 하는데 하락률이 마이너스 31%나 되더라고요. 별로 안 떨어졌다고요? 이 기간 S&P 500은 오히려 올랐는데요. 상승률은 플러스 6%였습니다. 리얼티 인컴이 금리 인상기에 얼마나 취약한가 이를 알 수 있죠. 금리가 오를 때에는 배당주들은 매력이 없어져요. 미국 채권에 투자해도 안정적으로 5%가 넘는 이자를 받는데 굳이 원금 손실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래, 금리가 120%나 올랐으니 리얼티 인컴이 하락한 건 알겠는데 그럼 금리 인하기에는 어떻게 되냐?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았습니다. 금리 인하기는 주식이 폭락했는데요. 봅시다. 최근 3번을 볼게요. 2001년부터 1년 6개월에 걸친 금리 하락기에 S&P 500은 마이너스 41% 하락했습니다. 2007년 9월부터 1년 3개월간 S&P 500은 마이너스 37% 하락했고요. 2019년 6월부터 9개월간 S&P 500은 마이너스 16%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금리 하락기에 오르는 자산을 찾는다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거죠. 향후에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면, 다시 말해 다른 주식이 다 하락할 때 리얼티 인컴이 상승한다면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그런지 한번 봅시다. 리얼티 인컴을 당장 투자했을 때의 성과를 한번 알아볼게요. 물론 지금 리얼티 인컴에 투자하더라도 당장 금리가 하락하진 않을 거예요. 금리의 추가 상승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과거 차트를 볼 때 금리 상승기도 포함시킬게요. 금리 상승의 마지막 6개월, 그리고 동결 후 금리 하락 1년, 이렇게 금리의 상승, 동결, 하락으로 이어지는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999년 11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약 3년 동안 리얼티 인컴은 플러스 36%나 상승했는데요. 이 기간 S&P 500이 마이너스 20%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훌륭한 성과입니다. 리얼티 인컴으로 수익을 내서 폭락한 주식을 샀다면 아주 좋았겠죠. 2006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2년 8개월, 이 기간 리얼티 인컴은 플러스 20%, S&P 500은 플러스 0.3%. 이 기간에 주식은 원금을 겨우 지킨 수준이었는데 리얼티 인컴은 플러스 20%, 수익이 꽤나 좋습니다. 2018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 동안 리얼티 인컴의 수익률은 플러스 16%, S&P 500 수익률은 플러스 11%. 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금리의 추가 상승이 있더라도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리얼티 인컴에 투자하는 편이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줬어요. 리얼티 인컴이 S&P 500을 압도했습니다. 금리 하락기에 리얼티 인컴 말고 더 나은 투자처도 있을까요? 모두들 이것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TLT입니다. TLT는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해당 기간의 리얼티 인컴과 TLT를 비교해 볼게요. 아주 흥미진진하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TLT는 2002년 상장되었는데요. 따라서 앞에서는 3개의 기간을 살펴보았는데 TLT 차트는 최근 2개만 보겠습니다. 2006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2년 8개월간 리얼티 인컴은 플러스 20%, TLT는 플러스 3%였습니다. 리얼티 인컴의 승리네요. 사실 금리는 2009년까지 3개월간 더 하락했는데요. 다른 영상에서도 이미 이야기했듯이 TLT는 금리 하락의 마지막에 급등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까지 포함하면 TLT는 플러스 27%, 리얼티 인컴은 플러스 3%로 TLT의 승리이기는 합니다. 2008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을 볼게요. 리얼티 인컴은 플러스 16%, TLT는 플러스 35%였네요. 여기서는 TLT의 승리. 자, 이렇게 2개의 기간을 보았는데요. 우선 비교할 수 있는 표본이 2개밖에 없었죠. 또한 금융위기 때는 리얼티 인컴이, 코로나 위기 때는 TLT의 성적이 더 좋았어요. 이렇게 되면 누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두 시기에 재미있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는데요. 첫 번째 공통점은 금리가 상승하는 동안 TLT와 리얼티 인컴이 하락했다는 거.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죠.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고정금리를 주는 자산들은 하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
바로 금리 상승이 멈춘 후 금리 동결기에 리얼티 인컴이 더 많이 상승했어요. 서브프라임 때도 코로나 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 금리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TLT가 리얼티 인컴을 따라잡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금리 상승이 멈추기 전까지 둘 다 하락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가 동결되는 시점부터는 동결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리얼티 인컴의 상승이 더 클 거라 기대할 수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금리 하락기가 온다면 리얼티 인컴이나 TLT는 분명히 다른 주식들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보여줄 거예요. 따라서 리얼티 인컴이나 TLT를 보유할 필요는 있는데요. 다만 금리 상승이 언제 어디서 멈추고 하락은 또 언제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겠죠. 따라서 리얼티 인컴이 더 낫냐 아니면 TLT가 더 낫냐 라는 탁상공론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금리 하락기에, 다시 말해서 주식이 폭락하는 시기에 내 자산을 지켜줄 수단으로 리얼티 인컴과 TLT 반반씩 투자하는 것이 괜찮다고 봅니다. 현재 TLT의 마지막 월 배당은 0.28달러인데요. 1년 배당금이 3.36달러라고 하면 연 배당 수익률은 약 4%가 됩니다. 리얼티 인컴의 경우 월 배당이 0.25, 1년 배당금 3달러, 따라서 연 배당률은 6%가 되네요. 등락을 떠나서 배당률만 보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이죠. 만약 반반씩 섞었을 경우 연 배당 수익률은 5%가 됩니다. 만약에 나는 4% 배당을 주는 TLT보다 10% 주는 TLTW가 더 좋다 라고 하신다면 리얼티 인컴과 TLT 반반 전략도 괜찮다고 보는데요. 이 경우 연 배당률은 8%가 됩니다. 다만 여기에 주의점이 있어요. 다들 알다시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죠. TLTW는 커버드 콜 ETF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하락한 후에는 원금 회복이 어려울 거예요. 따라서 원금 회복을 위해서는 또 다른 작업이 필요한데요. 10% 하락 시마다 4에서 5 분할해서 TLT로 전환해 줘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감수할 수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TLT보다 TLTW가 더 낫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37번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결론, 증시 폭락을 대비해서 TLT와 리얼티 인컴 반반 전략을 활용하자. 차후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폭락한 주식을 줍줍할 수 있다. 금리와 주식의 상관관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요. 대개들 이렇게 얘기해요. 금리가 내리면 주식이 올라.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금리 하락이 원인이 돼서 주가 상승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둘은 인과관계가 성립하는데 너무 긴 시간이 걸립니다. 조지프 앨리스의 실증 연구에 따르면 금리 하락이 증시의 상승 효과로 이어지는데 12에서 18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기준금리와 S&P 500을 비교해 놓은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두 그래프가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최근에 등락을 보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때를 볼게요. 금리 인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12에서 18개월이라는 통계값을 크게 벗어나긴 했는데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증시와 금리가 모두 하락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최근의 금리 인상기, 최근 금리 인상으로 증시가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신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금리는 2100% 오르고 S&P 500은 3% 올랐어요. 금리의 상승률이 너무 커서 S&P 500은 안 보이죠? 이렇게 하면 보입니다. 폭락을 하긴 했지만 이를 모두 회복하고 말았죠. 레버리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전히 하락장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금리와 증시의 관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유는 인과관계를 거꾸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금리가 하락하면 증시가 오른다. 이렇게 외워서는 안 되고요. 증시가 하락하면 금리가 하락한다. 이렇게 외워야 되죠. 정확히 말하면 금리를 내리는 거죠. 중앙은행에서. 증시가 폭락하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게 됩니다. 채권 투자에 대해서 말하면 이런 반응들이 종종 나옵니다. 채권? 배당주? 나는 주식이 더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쓸데없이 헛먹혀지 말고 1등 우량주나 더 사 모아라. 네, 동의합니다. 주식이 더 많이 오르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TQQQ가 TLT를 압도할 겁니다. 저도 사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자산의 대부분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장피로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 저는 강한 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가는 놈이 되기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투자판을 떠나지 않기 위해, 투자 세계에서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 최악의 경우라도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워렌 버핏은 이야기했죠. 폭우를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방주를 짓는 것은 중요하다. 저는 지금 당장 금리 상승이 끝날 것이다. 그러니 주식 다 팔아서 채권을 사야 한다. 이런 예측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이 온다면, 증시가 폭락하는 상황이 온다면,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자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산 중 일부라도 TLT와 리얼티 인컴을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전체 자산의 하락률은 크지 않을 것이다. 피터 린치는 이런 말을 했죠. 시장 예측은 시간 낭비다. 하지만 시장이 하락했던 역사를 공부해라. 하락했던 역사를 돌아보면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그 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역사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상승장이 있다면 하락장도 있겠죠. 그 하락장이 언제 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의 TLT와 리얼티 인컴의 주가가 충분히 싸다고 생각한다면, 4%와 6%의 배당률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느끼신다면 매수할 만한 구간에 돌입한 거죠. 장피로도, 워렌 버핏도, 피터 린치도 예측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적절한 대비를 통해 끝까지 살아남은 인물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ETF 비교 분석 3탄. 아쉽게도 아직 생각해 놓은 것은 없어요. 댓글을 통해 재미있고 유익한 비교거리를 남겨주신다면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